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입니다. 2020년 1월도 이제 딱 중반으로 들어섰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네요. 2020년도 대학 입시 관련해 가지고 건축학과 상담을 제 유튜브 댓글에 좀 남겨두신 분이 계셨습니다. 구체적인 대학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대학이 더 좋느냐 아니면 다른 대학이 더 좋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셨고요. 이미 이제 수시에 합격하신 분들은 건축학과에 이제 들어갈 꿈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추천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미 또 대학에 들어가신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또 어떻게 내 사고를 더 단련시켜야 될지 성숙시켜야 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독서하기가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디지털 유혹이 너무 많은 세상이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독서를 합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디지털 앱으로 나오는 그런 그 독서 앱이 있어서 그거를 좀 봅니다만은 그래도 책을 읽는 것하고 또 디지털 앱으로 읽는 거는 좀 느낌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좀 그럴까요? 아무래도 좀 디지털로 보는 그런 독서는 너무 좀 피상적이고 좀 깊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더 지식으로 체화되는 게 조금 어렵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이책을 보는 것이 더 좋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시 이제 아날로그로 돌아가서 디지털을 배제하고 아날로그적으로 또 사색하고 또 글 쓰고 또 책 보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공부하고 싶다. 저에게 좀 가이드를 좀 해달라.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런 책을 읽어라. 독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이 이제 각 대학별로 제공하는 교양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 대학에 들어가면은 꼭 읽어야 될 책, 그런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각 대학별로 이제 1학년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학과 수업을 하면서 그 학과별로 읽어야 할 책 리스트를 교수님이 이제 제공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독서 리스트보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하는 힘. 결국은 이 건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해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학문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그 고도의 지식 산업이 이 건축이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를 어떻게 종합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것을 엔지니어링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또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강의를 할 때 이제 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거창한 대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건축이라는 정의를 제가 좀 빌려와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정의를 보시면요, 건축은 원래 인간적 요구와 건축 재료에 의해 실용적, 미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하며, 단순한 건조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은 건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간에 작가의 조형의지가 담긴 구조물을 건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 대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건물과 건축이 뭐가 다르냐? 즉 건물은 단순한 건조 기술, 그러니까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은 건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간에 작가의 조형 의지가 담긴 구조물을 우리가 건축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대백과사전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건축가의 조형 의지,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3차원적인 구조물을 우리가 건축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 건축사, 건축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 건축물을 만드냐에 따라서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건축이 될 수 있다. 즉 건물에는 조형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건축에는 어떤 의지가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건축과 관련된 것들을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먼저 독서의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우리가 건축에서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느냐? 즉 사람이 있겠죠.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 건축과 예술의 차이가 뭐냐면은 사람이 그 건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건축이 되고 그냥 감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인문학적인 공부를 하면서 건축과 접목하는 분들이 계세요. 인문학적인 건축, 뭐 건축의 인문학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이 건축물을 이용을 하고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자본을 떼어놓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건축, 도시, 건축이 모여서 도시가 되기도 하고, 도시를 먼저 만들고 건축이 나중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 도시는 먼저 신도시처럼 거대한 도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건축물의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지금 현대 사회인데, 과거의 사회를 보면은 건축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우리가 건축하고 떼어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구조, 엔지니어링, 그리고 건축과 같이 어울리는 조경, 그리고 이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로 수많은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관, 주택, 뭐 아파트, 그리고 뭐 공장, 뭐 다양한 뭐 어린이 시설이나 노유자 시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가 상당히 많은데 이 건축물의 용도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이 지극히 경험적인 내용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건축하고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먼저 여러분이 가져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생각과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독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가서 나중에 여러분의 사무소를 만들고 또 여러분의 건축 작업을 할 때까지, 아니면 건축을 마칠 때까지 끝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 건축은 무엇인가? 도시는 또 무엇인가? 건축과 도시는 어떠해야 하는가? 건축과 도시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건축과 도시는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건축이 좋은 건축이고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인지, 이걸 한번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건축의 프로세스는 어떠해야 되는가? 나는 왜 건축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건축학과를 진학을 했는가? 나는 어떤 건축을 할 것인가? 좋은 도시는 무엇이고 나쁜 도시는 무엇인가? 좋은 건축은 무엇이고 나쁜 건축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방문한 장소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인상을 받은 건축물과 장소는 어디였던가? 여러분이 이제 여행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건축을 전공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여행하는 그 장소 하나하나가 그 전에 여행했던 그 느낌하고 다를 것입니다. 이제 건축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또 건축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이제야 건축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주 좋은 장소, 좋은 공간에 감동을 받았다면 무엇이 감동을 주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메모해 보시고 그려 보시고 이유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전통 건축이 있죠.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선조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건축을 만들었는지, 어떠한 원리로 또 어떠한 생각으로 건축을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대학에 가서 이런 공부들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건축도 이집트 피라미드부터 이제 여러분이 서양 건축사를 시작을 하는데, 서양의 건축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건축은 누가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아마 대학 때 계속해서 공부할 내용이고요.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대학원에 박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책을 쓰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또 심화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신다면은 건축과 권력, 건축과 미학, 건축과 사회, 건축과 자본, 건축과 환경, 건축과 심리, 그리고 건축과 철학, 역사, 새로운 기술, 앞으로 건축의 미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글을 써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책을 읽어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좀 생각이 더 깊어지고 아마 독서의 양도, 그리고 건축에 대한 생각도 점점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또 미국 유학을 가서 석사 과정을 마치면서 내 설계 작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많은 사람 앞에서 하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러한 과정을 거쳤고, 또 대학에서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스튜디오에서도 강의를 좀 해본 경험이 있으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거를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건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공간이 있는 어떤 3차원적인 구조물로 만들어내는 거죠. 어떠한 주제가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뭐 그냥 만들었어요. 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대학에서 우리가 받는 훈련은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보느냐, 이 프로젝트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고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또 외부적인 관계는 뭔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건축으로 풀어내야 되고, 그거를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떠한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결과물이 정말 말이 되는지, 적정한지, 타당한지, 그리고 정말 그 아이디어가 신선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본다는 거죠. 여러분이 현상 설계를 할 때도 똑같아요. 현상 설계를 할 때도 현상 설계를 보는, 또 현상 설계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은 이 프로젝트를, 이 땅과 이 프로젝트와 이 건축을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잘 풀어냈는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게 아이디어적으로, 기술적으로, 미학적으로, 기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살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건축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 둘씩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겹게 들을 질문이 컨셉이 뭐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컨셉이 뭐냐? 개념이 뭐냐?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앞으로 대학 5년 동안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훈련을 하려면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명쾌한 답을 아주 이론적으로 또 많은 독서 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득력 있게 만들어내는 훈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생각을 건축물에 풀어 넣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여러분이 좋은 건축가로서의 그러한 자세와 어떤 스타트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독서 리스트보다도 제가 오늘 던진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어보고, 이게 이제 여러분의 뭐 수업을 들을 때마다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건축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서 이게
책 한 권 한 권 한 권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제 박히면서 그러한 이론과 지식과 감성과 또 개인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내 머릿속에 이제 내려앉으면서 그게 지식이 되고 그것을 내가 건축물을 설계할 때 그 생각을 표현해내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좋은 건축가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식백과사전에서 말하는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간에 작가의 조형의지가 담긴 구조물을 우리가 건축이라고 한다. 즉 건축이라는 것은 그 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의 의지와 생각과 거창하게 얘기하면 철학과 자기만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한 어떤 생각이 녹아 있어야만 말 그대로 좋은 건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학에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은 질문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책을 찾아보시고 그 질문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그 많은 책들을 이제 서서히 읽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대학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주문을 할지 이거를 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건축가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준비 작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관영이었습니다.